서울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22씨의 양말에 묻은 흙이 한강 10m 지점의 토양과 유사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정 결과를 25일 국과수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손 씨가 친구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한강공원 잔디밭과 인근 한강속 등 총 7곳에서 토양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손 씨의 양말에 묻어있던 성분과 대조하기 위해서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손 씨의 양말에 부착된 토양은 강 입구부터 10m 떨어진 곳 인근의 토양과 유사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서 그 근거로 평광 형상이 유사하다는 점과 알루미늄, 규소, 칼륨 등의 원소 조성비가 표준 편차 범위 내에서 유사하다는 걸 들었다. 며 육지 토양은 아니라는 소견이었다. 고 말했다. 다만 국과수는 수중 오염에 의한 결과일 수 있어 사건 정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회신 내용에 담았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가 술을 마셨던 인근의 한강은 초입부터 7.1m까지는 수심이 0.5m 정도다. 초입부터 14.3m 떨어진 곳은 수심이 1.7m로 조사됐다고 한다. 손 씨 양말에 흙과 유사하다고 국과수가 회신한 토양이 채취된 곳은 앞서 복수의 목격자들이 누군가 한강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곳과 10여m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구 A씨의 옷에 대해서도 감정을 의뢰했다. A씨는 손 씨가 실종된 당일 입었던 옷을 세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가 실종된 지난달 25일과 전날인 24일 실종 신고됐던 남성들은 모두 신원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2명이 지난달 24에서 25일 실종됐다고 신고됐는데 모두 생존이 확인됐다. 고 말했다. 경찰은 증거물과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해 사망 경위 등을 계속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한 네티즌의 123쪽 분량의 한강사건 보고서에 대해 위법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이 보고서에 A씨를 의심하는 주장을 담았다. A씨의 변호를 맡은 양정근 변호사,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25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진행자로부터 A씨가 손 씨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아서 수상하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양 변호사는 우선 실종 당일에 고인을 찾다가 집에 들어갔던 거는 유족께 연락을 드린 즉시 유족께서 경찰 신고까지 마쳤다고 했고, 그때도 A군이 계속 만취 상태였다. 몸 상태도 안 좋았다. 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날, 다다음날 계속 유족과 접촉했고 수사기관 조사도 충실히 받았는데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고인을 찾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언론 노출이나 신원 부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에 적극적으로 찾는 움직임을 보였다면 지금 도리어 가식이나 증거인멸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억측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 고 했다. 양 변호사는 손 씨 실종 당시 A씨의 블랙아웃, 만취의 모든 기억 상실, 상태를 의심하는 손 씨의 아버지와 일부의 의문에 대해 CCTV 자료들을 보면 만취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 목격자들 진술도 일관적으로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다. 며 당일 오전 6시 10분 넘어서 집에 돌아왔을 때 토하는 장면도 저희가 직접 확인했다. 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 블랙아웃 상태라는 것이 기억상실 증세를 말하는 것이지 운동 능력을 필요하거나 집중 능력이 필요한 복잡한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이건 저희 변호인 쪽에서 이야기를 해봤자 계속 의심을 하시니까 언론에서 직접 관련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고도했다. 양 변호사는 또 손 씨와 A씨가 함께 술을 마신 한강공원이라는 장소를 누가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A군이랑 고인 사이에 당시 메신저 대화 내역이 꽤 길게 있다. 저희가 전부 확인했다. 며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서로 굉장히 친한 부분이 확인되고 고인이 먼저 한강에 갈까 하고 제안한 부분도 확인이 된다. 고 답했다. 이어 A군은 다른 집 쪽에 더 가고 싶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고인에게 결정을 해달라. 거기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며 저희는 당연히 고인이 한강으로 가자고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 부연했다. 양 변호사는 A씨가 수사협조보다 변호사 선임을 먼저 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저희 회사 대표님과 A군 아버님 동생이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 A군 아버님이랑도 꽤 가까운 사이였다. 고 밝혔다. 그는 4월 26일 1차 참고인 조사, 27일 최면 조사 후에 당시에는 변호인이 없었다. 이후에도 조사가 계속 이어졌다.
저희한테 오기 전에 인터넷에 이미 A군을 범인인 것처럼 억측하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변호사 선임을 고려한 게 아닌 친분에 의한 상담이었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29일 2차 최면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할 때도 저희 계약서도 없었다. 최면 조사 때도 변호인이 실제로 한 게 없고 동행해서 절차 안내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돕고 막상 조사 당시에는 조사실 밖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다. 고했다. 그러면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왜 변호사를 선임하냐, 의사를 만나야지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 의사는 수사기관에 동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 변호사 선임을 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수사기관에서의 심리적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A씨 측에서 목격자를 매수했다는 루머에 대해서도 저희 쪽에선 언론 보도 전까지 목격자가 있었는지도 몰랐다. 오히려 저희가 그 목격자의 진실성이 담보됐는지 수사기관에 여쭤봤는데 구체적인 목격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들은 적도 없다. 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든 친구 A씨가 뭔가 범행을 했다고 결론을 정해놓고 보니까 결론에 안 맞는 목격자는 전부 잘못된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다만 양 변호사는 이러한 루머에 대한 법적 대응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A군이나 A군 가족 쪽에서 유족의 마음에 그게 더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이라고 현재 A씨의 심리 상태에 대해선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변호인들이 최근에는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확인이나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언제나 저희 만날 때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고 거의 단답형으로밖에 대답을 못한다. 며 식사도 거의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다. 고 전했다. A씨는 손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 3차례 경찰 조사에 이어 발견 이후에는 프로파일러 면담 등 4차례 조사를 받았다. 양 변호사는 4월 26일에 A군이 처음 변호인 없이 조사 요청을 받은 즉시 출석해서 했던 참고인 진술에서 그 후에 바뀐 내용이 없다. 며 계속 유사한 질문이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과 관련된 질문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요청 자료도 전부 제출했다. 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르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걸 지어내야 수사에 협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비협조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고 답답함을 나타냈다. 그는 또 지난 22일 7번째 조사 당시에도 변호인들은 혹시라도 오해라도 받을까봐 거의 아무 말도 안 하고 A군이나 가족들만 답변을 했다. 며 예를 들면 동영상에 장난치면서 했던 손동작의 의미까지 몇십 분 동안 이게 무슨 뜻이냐 거세게 압박하면서 질문했다. 이런 경우는 저희 변호인들도 처음 봐서 좀 당혹스럽기도 하다. 고 말했다.